건강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민감성 피부 특강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그 어떤 다른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보다 본인 피부의 스킨케어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피부에 트러블이 많으니까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내 피부에 맞는 게 무엇인가, 그 어느 다른 피부 타입보다 잘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민감성이신 분들에게 많이 받는 스킨케어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민감성 피부인데 레티놀을 발라도 되나요? 내가 민감성인데 비타민C 세럼을 발라도 되나요? 비타민C 세럼을 바르고 레티놀을 발라도 되나요? MTS 후에 기계 관리를 해도 되나요? 덮치는 관리를 해도 되는지, 센 성분을 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태까지 저의 대답이나 또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의 대답은 전부 안 된다는 것이죠. 민감성 피부에는 다 안 된다.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보통 피부라면 최근 스킨케어에 있어서는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비타민C를 겹쳐서 사용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이 없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에서도 비타민C와 레티놀을 함께 집어넣어서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아하, 바하와 레티놀을 섞어 놓은 제품들도 슈퍼마켓에 팔리고 있어요. 큰 회사들에서 그런 조합들을 만들어서 제품을 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자극을 견딜 수 있는 피부라면 이렇게 센 성분이 혼합된 제품도 바를 수 있을 텐데, 민감성 피부들이 질문을 하면 다 안 된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감한 백세님이 저에게 트레티노인 바르고 레티놀 크림 발라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정답은 자기 피부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스킨케어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민감성 피부라 할지라도 오늘은 괜찮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생 관리가 2, 3일이 겹치면 그때 피부 각질에 무리를 주면서 트러블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많이 말하는 밀당 관리가 그런 것인데요. 언제 밀고 언제 당겨야 할지를 알기가 어려운데,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작은 자극에도 트러블이 날 요소가 많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트러블이 날 수 있는 요소를 그냥 감당하면서 한번 밀어붙이는 관리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민감한 피부들도 노화를 겪을 수 있고, 민감한 피부도 여드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피부도 여드름 관리도 해야 되고, 노화 관리, 주름 관리, 탄력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센 기계를 써도 안 돼, 레티놀을 써도 안 돼, 비타민C도 안 돼, 어떻게 관리를 하란 말이냐. 오늘은 그것에 대해 정리를 해보는 민감성 피부 특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킨케어에 굉장히 여러 관리법, 여러 테라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숏 컨택 테라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한 명칭이 아니라 원래 그런 명칭이 있어요. 말 그대로 컨택하는 시간을 짧게 줄여라. 숏 컨택 테라피입니다. 이게 원래 하는 방법과 또 제가 하는 방법을 두 가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숏 컨택 테라피가 나온 이유는 이 트레티노인 때문인데요. 이 트레티노인 레티네일을 민감성 피부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트레티노인을 바르고 나서 일정 시간 후에 마일드한 클렌저로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르고 자지 않고 바른 후에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 비싼 걸 사서 바르고 닦으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민감성 피부가 아니신 거죠. 너무 민감성 피부인데 어떤 관리를 하고 싶은데 그 관리가 여의치 않다 할 때 어떤 센 성분에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숏 컨택 테라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서치가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몇십 명의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발라봐서 결과를 보는 그런 테스트가 있잖아요. 이 트레티노인의 경우에는 숏 컨택 테라피로 일정 기간을 사용했을 때 효과를 보았다는 그런 리서치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관리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레티놀이나 트레티노인이 있을 수 있고요. 비타민C,
또 아하, 바하 성분, 여드름이 났을 때 페록사이드 이런 성분도 숏 컨택 테라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런 성분들을 써서 피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민감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뭘 바르고 닦아낸다? 물론 아깝죠. 그러나 이렇게 숏 컨택 테라피를 했을 경우에 이 제품을 얼굴에 장시간 묶어두는 것보다는 자극은 덜하면서 이 유효 성분을 짧게 흡수시키는 그런 방식의 테라피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컨택하는 시간이 더 짧으면 좋겠죠. 특히 피부가 덜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예를 들면 트레티노인도 코에 바르고 처음에는 10분, 20분, 30분까지 두고 그것을 순한 세안제, 세라비 세타필 정도로 살짝 닦아낸 후에 원래 하던 루틴대로 스킨케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천천히 적응을 시켜 나가다가 특정 성분의 피부가 적응되고 나면 이 다음 단계 저희가 민감성 피부에 쓰는 방법이 있죠. 이전 트레티노인 사용법 민감성 피부용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적인 스킨케어 루틴에서는 세안을 하고 나서 얼굴이 건조된 상태에 트레티노인을 바르고 흡수될 시간을 충분히 주고 보습제를 바른다면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두껍게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나서 좀 보습제가 어느 정도 셋되고 나면 그 위에 트레티노인이나 비타민C 등을 발라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C도 마찬가지로 많은 양을 전체 도포하지 마시고 소량을 일부 스팟 부분에 사용하는 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 피부인 경우에 아하나 바하, 벤조일 페록사이드가 필요할 때도 각질층이 너무너무 예민해서 이런 제품을 쓰기 어렵다면 저희가 왜 필링제를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글리콜릭 30% 필링을 해서 필링제를 바르고 5분 후에 씻어내고 다시 스킨케어를 한다. 이런 필링제를 쓰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드름 부위에 연고나 아하, 바하 세럼 트리트먼트를 바른 후 15분, 30분 후에 씻어내고 원래 하던 스킨케어 루틴으로 보습제를 발라줄 수 있습니다. 피부의 필요에 의해서 특정 성분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숏 컨택 테라피로 피부 자극은 짧게 주면서 유효 성분을 피부 문제 부분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 고민 연구소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 제품 바르고 이 제품 발라도 되냐? 그러니까 디오디너리처럼 자사 제품이 그렇게 단일 성분 제품이기 때문에 뭐와 뭐는 바르지 말아라 이렇게 써놓은 경우는 굳이 그 회사의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저희가 막 뭐를 덧바를 필요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화장품들은 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연고가 아니기 때문에 트레티노인이라든지 벤조일 페록사이드 이런 건 연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고들은 같이 쓰지 말아라? 그럼 같이 안 써야 되죠. 그러나 비타민C나 나이아신아마이드나 일반 레티놀 화장품 등은 전부 화장품입니다. 겹침으로써 피부 각질에 자극이 될까봐 걱정인 것이지 그 성분들의 충돌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요즘 화장품들이 굉장히 고함량, 농축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또 브랜드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타민C인지 어떤 회사 제품인지 이걸 또 다 알 수가 없고 처음 제품을 사용할 때는 피부에 소량을 천천히 적응시키면서 겹치는 관리도 할 수 있지만 자기 피부가 견딜 수 있는 적정성만 지킨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요즘 들어서 민감성에서 벗어난 저는 다 바르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가 겹치나 안 겹치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또 양도 들이붓는 편입니다. 단 저도 바람을 많이 쐈다든지 햇빛을 받는다든지 피부가 민감한 상태에 놓이면 그 관리를 딱 멈추는 거죠. 멈추고 이제 진정 관리를 해서 피부가 트러블이 나기 직전에
태세 전환을 하면 이 피부 관리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이 하는 생 트리트먼트를 다 해보고 싶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클래스에서 만나요.